직전 보충 빼고는 정규 시간 내에 너무 충분해가지고 시간이 좀 어떠셨어요? 맞아요. 선행이 조금 되어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이제 시험 기간에 대한 그 부담 자체가 많이 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다른 학교들은 2학년 도형 대부분이 좀 출제가 됐다면 이제 교화 중은 이제 딱 2단원만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하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범위가 적다 보니 그만큼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과는 달리 이제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수령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논수령 2문제가 이제 모두 다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는데 사실 난이도는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범위가 좁다 보니 이 논수령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교과서에서 숫자만 바꿔서 냈을 정도로 어렵지 않게 나왔었고, 그렇다면은 좀 객관식 6점짜리 문항이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았을까 좀 예상을 해서 문제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20번 문항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번 문항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를 그냥 가볍게 훑고 지나갔으면은 보지 못했을 법한 문항인데 교과서에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203쪽에 교과 역량 기르기라는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화중 학생들은 특히 이 시험 대비를 할 때 교과서 부분을 정말 안 나올 것 같은 부분도 섬세하게 보고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들중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조금 당황을 했었던 부분이 제 생각에는 논서수령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논수령 문항이 5문항이었어요. 예상을 한 부분이긴 했던 게 기존의 운정지역 관내에서는 논서수령 문항이 출제가 된 학교가 현재까지 산들중 3학년만 있었는데 산들중 3학년이 논서수령 문제를 한 재작년부터 내기 시작했고요. 그때 처음 내실 때는 2문항, 3문항 정도로 작은 횟수의 문항만 냈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5문항으로 개수를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미 예상을 여기도 5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예상에 맞춰서 준비한 학생들은 당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부분이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학생들은 만점을 맞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이번 산들중학교 이제 기말고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0문제 그리고 논수령 2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고 시험 범위 자체가 1학년 2학기 대부분의 이제 도형 파트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상하기로도 범위가 이제 넓은 만큼 이제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약간 숫자만 살짝 변형한 정도, 그리고 조금 그냥 변형한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었고 거의 교과서 연계율이 9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과정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좀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 괜찮아요? 한빛 중학교 학생들이 2학년과 3학년 학생들 문제 유형도 최근 몇 년간 독해와 관련된 유형을 많이 내는 추세였어요. 수능 유형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을 최근 2, 3년간 2학년, 3학년 문제에서 많이 출제를 하시고 계셨고요. 아니나 다를까 1학년 문제에서도 굉장히 수능형에서 나올 법한 유형들이 대다수였어요. 물론 한빛도 서술형이 나오긴 했고 그 서술형 파트도 하나는 어법, 이제 하나는 본문 암기를 물어보는 유형이었고요. 저는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한빛 중에서 조금 많이 보이는 유형이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다이얼로그 지문과 그리고 본문 지문에 대한 내용의 디테일한 숙지, 그리고 그 내용의 디테일한 파악을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유형이 영어 선택지였고, 그리고 상당히 선택지가 긴 편이었어요. 타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그 디테일한 그 긴 선택지를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본문과 다이얼로그 내용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이 상당수가 많이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단문 독해 실력을 조금 많이 물어보는 유형이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단문 독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런 유형에서 많이 감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한가람중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서에서 대부분 출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언뜻 보면은 교과서에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논술형 2번 같은 문제들 보면 이 문제를 정말 처음 본 학생들은 이게 과학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학에 대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교과서를 잘 보시면 논술형 2번이 210쪽에 교과 역량 더하기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람중 학생들은 이 시험 대비를 할 때 정말 교과서를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얘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그 문제까지도 한번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객관식 20번 문항이에요. 이 20번 문항도 처음 보면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교과서 241쪽 대단원 마무리하기 17번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를 정말 구석구석 꼼꼼하게 풀고 또 가능하다면 변형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동패중 같은 경우에는 문항의 개수가 가장 많은 학교였어요. 지금 문항 개수가 한 27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논술형이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논술형 문항도 하나는 이제 다이얼로그 지문에 대한 그 대화문에서 요구하는 표현을 제대로 쓸 수 있는가? 서술형에서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어법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작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패에서는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이 동패중 시험이 17문제가 독해형 문제였는데요. 이 중에 3분의 1 정도가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말 그대로 단어의 품사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1학년 문항에서부터 단어의 쓰임, 그 다이어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빈칸에 넣을 수 있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선택지에 다른 단어에 비슷한 다른 단어들을 넣어놔서 아이가 이 비슷한 단어들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고요. 거기에 조금 수능형으로 연결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유일하게 출제가 된 학교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의 여러 가지 뜻의 의미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빈칸으로 넣어놨을 때 그 빈칸의 의미를 완벽하게 추론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 유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중학교가 유리하냐? 학교를 사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요. 지금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중1 학생들한테 조금 조언이 되는 말을 해주자면, 산들과 동패는 교과서 위주로 탄탄히 준비를 한다면 A를 맞기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시험의 난이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들이 논서술형 문제가 많긴 하나 객관식 유형은 조금 타 학교에 비해 평이하게 출제가 되어 있는 편이고, 동패가 문항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숙지가 잘 되어 있다면 90점 이상을 맞기는 크게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빛중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빛중을 진학할 예정인 학생들의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선택지가 많고, 그리고 영어 선택지가 다 학교에 비해 긴 편이고, 그리고 수능형처럼 내용 일치불일치와 그리고 순서, 합입 이런 내용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다소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디테일한 본문을 암기를 해도 그 본문 암기한 내용이 적용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단문 독해 해석 능력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맞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독해에 대한 선행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만점이 나올 수 있는 학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